자, 6월 평가원 대비 그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자료도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혹시나 이제 외부 학생들이 볼까 싶어서 유튜브를 딱 들어가서 사용할 때 그냥 막 동영상 떠 있는 거 그냥 찾아보려고 그러면 파일명 일일이 다 봐야 되고 힘들죠. 재생 목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거기 해당되는 거 6월 특강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아마 6월 대비 특강. 그걸로 들어가면은 또 그걸 또 전체 동영상 돌려보기 이러면은 자동으로 다 재생시켜버리죠. 예,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작은 제목을 탁 클릭해서 들어가면 목록으로 쭉 뜹니다. 그거 해당되는 게. 그럼 거기에 첫 번째 파일을 이제 지난 시간 걸 열면 밑에 제가 순전히 그냥 자료 제공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그 주소로 올려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서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본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2학년인 경우에 그 6월달 모의평가는 범위가 1단원에서 2-1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된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고 있는 지구학 1이 사용되어져 왔는 거는 2014년도 6월 달부터 고등학교 2학년 평가에 쓰였어요. 그래서 진짜 딱 까놓고 6월 평가만 보자면, 몇 월 평가만 보자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어차피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시험을? 뭐 다른 시험도 다 잘 쳤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6월 모의평가 잘 치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목적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디버비고 뜬이고 나눠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4시간을 연작으로 한 4부작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지금 여기에는 이제 디버브 학생보다는 업등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그 생각했어요. 그럼 4등급 안 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강좌하고 내용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자료와 내용은 이 모의평가는요, 대놓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있나 없나? 없어요. 때려쳐주기도 없는데. 그러나 이건 있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방향은 어떻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딱 3년 동안의 6월 평가에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번이죠. 3번의 시험 동안 고2지구학 1에서 물어봤는 게 뭔지를 간추리면, 즉 다시 말해서 있으니까 이거를 내용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비슷한 놈들은 중복되는 거는 탁탁탁 없애가지고 뭐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가를 지금 한 3, 4주 남았죠. 지금 이 시점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지금쯤에 뭘 할 건지를 탁 정해놓은 다음에 시험 시간 열흘 전에 한번 그 공부를 좀 복습만 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데 영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 좀 해야 돼요. 왜? 어차피 6월 모의평가 범위가 무슨 범위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 설명 안 듣지? 서술형 평가 범위입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서술형 평가를 수능식으로 내지는 않지만 수능과 관점은 동일하게 잡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거 공부도 할 겸, 알겠습니까? 예. 뭐, 잡을 수 있으면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잡습니까? 잡으면 되지. 알겠어요? 졸라 뛰댕기면 됩니다. 알겠어요? 몸을 분신술을 쓸 수는 없지만 한 마리 잡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이면 됩니다. 시간 내에. 알겠어요? 체력을 빨리 길러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나눠준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요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주제 1 돼 있고요. H2-140620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H2는 고등학교 2학년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 이과반이니까 고3 거는 보면 좋겠지만 고3하고 고2 거는 약간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단 생각해보세요. 고2 6월은 범위가 좁고요. 고3은요. 전범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3은 문제가 좀 융합적인 게 많습니다. 단원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고3에서는 좀 그것만 한 문제 내기엔 좀 어때? 20문제 낼 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유형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래 11월 달에 언제? 1년 선배들이 이제 모의고사, 이제 수능 딱 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뭘로 대비해야 된다? 3학년용으로 이제 미친듯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보시면 번호고요. 번호가 같죠? 지금 여기까지 번호가 같죠? 근데 옆에 내용 요소에서 다에서 측정한 각은 나보다 클 것이다. 첫 장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딴 거는 아니고 잘 들으세요. 2014, 2015, 2016이면 총 몇 문제고? 총 몇 문제고? 60문제 아이가? 60문제면 기본적으로 수능형은 물어보는 문장이 몇 문장 나옵니까? 한 문제당. 기억, 니은, 디귿을 결국 구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 문장은 있노? 세 문장은 있네. 그럼 곱하기 20 해봐라. 얼마? 곱하기 60 해봐라. 얼마고? 180개의 문장을 다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거기 15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180개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가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1, 2, 3, 4, 5에다 그냥 문장을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됐어? 그럼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첫 장에 주제 1이라고 해놨다라는 것은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같은 단원에서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하면서 뭐 하느냐? 15페이지까지 있다라는 것은 유형이 주제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고 15개예요. 크게 묶었을 때. 알겠습니까? 15개 주제 정도 되고 세분화하면 한 18개쯤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 마느냐 이거 다 떠나가지고 이 문장을 보고 무슨 단원인지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알겠어? 얘는 주제가 뭐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 있죠? 여기 빈칸은 뭐 하느냐면 순전히 딴 거 다 치우고 이 문장만 보고 뭐만 보고? 이 문장만 보고 내가 이 문장을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려면 나는 최소한 뭘 공부를 해야만 얘를 알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 문장만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은 이거야. 다에서 측정한 각은 나보다 클 것이다. 얘는 뭘 알아야 돼? 각도. 그거는 그래요. 각도 맞는데 그거는 초딩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거겠지. 봐봐. 어떤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적인 걸로 판단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뭐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고 지금? 아니. 뭐?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공부할 거 없이 뭐라고 하면 돼 옆에다가 자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니?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한 180개 이상 되는 문장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시간 내에도 다 뭐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볼만한 것들만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내용입니까? 라는 걸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리 다음 시간을 예고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뭐 하나를. 다음 시간이 세 번째 3차 시간 5월 24일인데 대상은 디법이에요. 뭐라고? 대상은 디법인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오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어? 박종수님 오라 했습니다. 라고 해. 알았어? 오케이? 니 새끼야 엎등이잖아. 아닙니다. 저는 박준수님은 그런 수업 그냥 구분 없이 그냥 한번 들은 사람은 끝까지 다 들으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시간이 5월 31일인 줄 알았는데 31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하고 5월 30일 날 3부, 4부를 하니까 3부 때는 뭐 하느냐면 준비물, 중간고사 시험지 가져오세요. 알겠어요?
요번에 쳤던 거. 제가 각 반에 돌면서 정규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중간고사는 1단원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부 6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라도 일단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럼 마지막에는 뭐 할까? 마지막에는 참고로 제발 좀 이거는 해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거야. 알겠습니까? 작년 거고요. 이게 화질이 좀 이 컴퓨터가 안 좋아서 좀 별로 안 좋은데, 그 다음 이게 작년 거고, 이게 아마 2015학년도, 요게 2014학년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파일을 따로 제공을 못 하는데, 마지막 4부 할 때는 일단 왔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프린트해서는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틀 나눠놓고 60문제 받아들면 사실 풀기가 좀 어려운데, 그 4부를 들으려면 오늘 수업을 들은 사람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적어도 문제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은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파일에.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참가 안 하고 영진고등학교 학생 중에 동영상하고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걸 본 사람은 오늘 거를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4부에 오면 좀 도움이 되고, 안 하고 오면은 좀 헤맵니다.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예 동영상을 들을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다 듣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펴놔놓고, 힘드네, 씨. 그 두 번째 문장 뭐라고 돼 있어요? 나에서 각은, 공부해야 될 거 하나 나왔네? 뭐? 네, 안식각.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게 뭔 내용인지 막 다 때려치우고, 알았어? 어떤 식으로 뭘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렇게가 같은 문항 안에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억, 니은, 디귿일 겁니다. 맞아요?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소팅하는 과정에서 그건 꼭 기억, 니은, 디귿을 안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됐나? 세 번째 거 보면, 판자의 경사각이 클수록 전부 다, 이런 일련의 각도라는 게 좀 나옵니다. 맞아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아직 우리가 진도는 안 나갔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단원이 무슨 단원이다? 2-1의 제일 끝에서 앞에 거. 오케이? 산사태, 문사태 할 때 사태입니다. 알겠어요? 주제가 뭐에 해당한다? 사태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사태라는 단원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각도를 구하는 거를 좀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험장치가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른 모래를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산 모양 되잖아. 그런데 일정 이상 이게 높이 쌓일까 안 쌓일까? 안 쌓이겠지. 일정 이상까지만 쌓이고 그 이상은 자꾸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냐에 대한 각도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이제 뭐다? 안식각이 정확하게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할 때 마른 모래를 쓰기도 하고, 입자가 굵은 거, 작은 거 비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하기도 하냐? 물을 섞어버립니다. 뭘 섞는다고? 그러면 마른 모래하고 적당히 촉촉한 모래하고는 누가 좀 더 잘 쌓일까? 촉촉한 모래겠죠. 근데 물이 과도하게 많으면 또 다시 흘러내리겠죠. 됐어요? 그게 자연 상태하고 어떤 비교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1506-20이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는 C에 해당한다. 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상 이거 뭐 같아? 뭐가 나왔을까? 자료가 나왔을 수도 있고, 실험장치 중에 어떤 실험장치일까? 방금 내가 설명했는 걸로 얘기하면. 그쵸? 이제 모래에다가 뭘 많이 섞었다. 물을 많이 섞고 부었더니 줄줄 흘러내리는 거를 아마 줬겠죠. 그게 맞다면은 이건 맞는 문장이고, 맞아? 그냥 마른 모래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게 나오면은 그럼 틀렸다 이러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거 보면 요런 말 나오네요. 응집력. 뭐라고? 이 단어는 뭐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뭉치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뭉치는 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입자 간의 응집력이 세면 셀수록 사태는 잘 일어나, 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거를 안식각의 크기와 비교하면 안식각은 깎여 내려가는 최대 각도입니다. 깎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각도. 됐어요? 만약에 어떤 입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하고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어느 게 더 무너지기가 쉬워? 이 각도가 클수록 무너지기 쉽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래를 갖다 이 정도 쌓았을 때 아직 안 흘러내려. 안 흘러내려. 안 흘러내려. 안 흘러내려. 여기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어. 이 각도가 뭐? 이게 바로 안식각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입자의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안식각의 크기는 커지겠네. 그러니까 안식각의 크기가 큰 산일수록 그 산을 이루고 있는 토양 입자들의 힘이 어떻다? 뭔지 모르나 하여튼 세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문장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보세요. 경사각이 가장 작은 거는 뭐 B다. 경사각이 안식각보다 크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물체는 미끄러져 내린다. 이거는 자료를 봐야지 하는 거고.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몇 문제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 한 문제죠. 같은 거니까. 2015년도에 한 문제, 2016년도에 한 문제. 그럼 매년 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다. 사태. 그런데 사태에서 그럼 공부해야 된다면 우리는 뭘 공부하면 될까? 일단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게 뭘까? 나중에 보면 그 사태 단원에 보면요. 이거 있어요. 빗면에서 어디에서? 빗면에 어떤 물체를 놓였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와요. 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 뭐 위로 마찰 때문에 버티는 힘 이딴 거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일단 안 나왔으니까 고3에는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고2니까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힘에 대한 거는 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과감히 버리자. 뭐는 반드시 챙기자. 안식각이 뭔지는 정확하게 챙기자. 어떤 경우에 잘 무너져 내리고 어떤 경우에 잘 안 무너져 내리는지 그 정리해 놔놓고 실제 예를 좀 같이 비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뭐 어떤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태가 나는 경우를 나타낸 거다 이런 문장이 있었으니까. 됐어요? 알았어 몰랐어? 됐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게 주제 2입니다. 뭘까요? 오케이. 첫 번에 이제 생명 가능지대 나왔습니다. 그죠? 요게, 아이고. 컴퓨터 좀 좋을 것 같으면 뭐라도 좀 하겠구만.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 물은 금성에서는 고체 상태, 화성에서는 기체 상태. 자,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됩니다.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 지금 맞다 틀리다를 하기 전에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생명 가능지대의 정의와, 그죠? 혹은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지구가 놓여있는 그림을 보고 그대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판단한다 할 때는 생명 가능지대의 정의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합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구가 해당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나? 두 번째 문장은 생명 가능지대에서의 물의 상태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주의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을 때와 생명 가능지대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때랑 생명 가능지대보다 먼 곳에 있을 때. 됐나?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고정. 그리고 항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H2O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문장. 태양의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현재 절반이 된다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밑줄 긋고 여기까지. 태양의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현재 절반이 된다면 주계열성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생명 가능지대는 현재보다 태양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지.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와 폭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2014년도 6월달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세로축 Y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예로는 별의 질량이 있다. 자, 주계열성이라면 별의 질량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 있지? 밝기 또는 광도. 맞아요.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겠네. 이 문제를 우리는 본 적은 없는데 Y축에 우리가 이런 거 해봤잖아요. X축이 뭐 중심 항성으로부터의 거리, Y축은 보통 뭐 질량을 많이 놨었는데 여기 지금 별의 질량이 있다라고 해놓은 걸 보니까 질량 대신에 광도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별 AB의 생명 가능지대는 태양보다 더 넓다. 무슨 말이고? 자료 해석을 하는데 그죠? 태양보다 더 넓다 그러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크다 혹은 태양보다 밝기가 더 밝다, 광도가 더 크다. 맞아요? 그걸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생명 가능 지대 내에 위치한 행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제일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거네. 이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요점만 딱 얘기하면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다 나왔죠. 맞아요. 제일 위에 거는 2014년도 거였고 요거는 언제? 작년에 나왔는 거네요. 그죠? 2년에 한 번씩은 지구에 속한다 얘기하네. 그럼 원래는 안 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이건 이제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주제를 얘기한다면 이거네.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을 결정짓는 요소. 맞나? 그 밑에는 뭡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는 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질량과 광도를 둘 다 써먹은 케이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생명 가능지대는 첫 번째 뭐 알아야 되노? 일단 정확한 정의.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가 놓여져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됐나?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규모, 즉 폭과 위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된다? 별의 질량과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저하고 했는 것 중에 버려야 될 거.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버려도 되는 거. 첫 번째, 수명. 2학년 문제에서는 수명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지금 현재 보면. 맞나?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떻지? 짧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돼? 폭이 넓으니까. 넓어지는데 그 안에 지구하고 똑같은 놈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지구보다 현저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별의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이야. 맞아?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있나 없나? 언뜻 봐도 없죠. 그러면 모의고사 칠 때는 요 놈은 좀 뭐 하자. 좀 버려야 되겠네. 두 번째,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자전주기가 너무 길어져서 공전주기하고 비슷해지면 뭐가 사라진다? 낮밤주기가 사라진다. 그 내용도 일단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피곤해.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공부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 3은 뭘까요? 네, 수자원입니다. 중간고사 때 좀 까탈스러웠죠? 네. 별거 없다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실제 문제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해수에 담수하는 실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늘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대부분 원래 자료 해석입니다. 뭐라고? 근데 잘 들어. 요건 하나 얘기할게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수권에 있는 모든 물 있지. 모든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나? 주의하십시오. 뭐만? 쓸 수 있는 물이 누군데? 담수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그나마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게 누구다? 담수다. 그런데 담수 중에도 내가 아예 손도 못 대는 게 있어. 뭐? 증발량. 유출량이라 하면 안 돼. 증발량이야. 됐어?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됐나? 그런데 그러면 증발량을 뺀 나머지는 어쨌든 바다로 흘러갑니다. 맞아요? 흘러가는 중에 내가 쓰는 거잖아. 맞아? 이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댐입니다. 됐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장은 또 바닷물은 원래 못 쓰는 거였잖아.
근데 담수화 시키면 어떻게 돼? 전체 어쨌든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두 번째는 옆에 뭐라고 쓰면 될까? 자료 해석. 됐습니까? 세 번째는 댐이나 저수지가 많아지면 바다로 유실되는 비율이 일단 퍼센트가 나왔죠. 그죠? 자, 잘 들으세요. 비율이 31%보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무조건 맞지. 일단 확실해. 그런데 31%라는 거는 정확한 수치인지는 자료를 보고 결정해 줘야 된다. 아마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총 이용량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이다. 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료를 주거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뭐가? 농업용수가 제일 많이 쓰이죠. 알겠습니까?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출량은 홍수시가 평상시보다 많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자료 해석이에요. 됐나? 자료 해석인데 이것도 홍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은 많을 거네. 그 다음에 수자원 총 이용량은 바다로 유실되는 양보다 많다. 상식적으로도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총 이용량은 바다로 흘러가는 양보다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하면 바다로 유실되는 비율은 증가할 거다. 유실되는 비율은 감소하죠. 이용량이 늘어나니까. 하천 유출량 중 이용량이 유실량보다 많다. 이거는 비교해봐야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자원 이용량이 합 이런 말 나오죠.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 기억할 거. 수자원에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뭘까? 수자원은 모든 수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우리가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물은 해수하고 담수예요. 맞아요? 그 중에 일단 해수는 아웃. 담수 중에서도 담수 중에서도 또 빙하는 또 빼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고3쯤 되면은 빙하를 집어넣고 장난질합니다. 알겠어요? 빙하는 이제 고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 맞아요? 순환하는 것만 쓰니까. 그러면 일단 담수. 그 중에서 일단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에 증발되는 거는 아예 어떻다? 손도 못 댄다. 애초부터 그냥 유실 딱 시작하고 가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흘러가는 양 중에 유출량 중에서 우리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댐 건설이 가장 크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지하수긴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번 장난질은 2학년에서도 할 수는 있겠다. 지하수 이용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4. 이건 뭘까요? 주제 3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 바로 물수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잘 들어.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뭐야?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물순환이에요. 됐니? 근데 여섯 번째 문장은요. 갑자기 이상한 말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밑에 문장은 탄소도 나오고 맞아요? 쭉 보시면 주로 이제 물순환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주로 고산지대에서 나타난다. 내부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다. 식물의 광합성은 C과정에 해당한다. 전부 다 뭐냐 하면 물순환이든 탄소순환이든 전부 두드려 합치면 지구에서의 상호작용이지. 지국의 상호작용. 뭐라고요? 지국의 상호작용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지국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요 2014년도 저 위에 거부터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문장이 기본적으로 5개 나왔지. 이건 뭐냐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온 게 아니고 1, 2, 3, 4, 5로 나온 거예요, 그냥. 자, 요거는 전부 다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 해석인데 이 중에서 주의할 점. 세 번째 문장.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날 때?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그걸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상식. 됐어요? 실제로 너네 알고 있던 거야. 알고 있던 건데 자주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됐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물의 순환은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뭘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죠.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근원 에너지 3개 있죠. 요놈은 지구학원 고위 시험에서는 단독으로 시험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다른데 소스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육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수이다. 맞나? 큰일 나지. 그냥 많은 양이라고 차지한다 그러면. 빙하. 알았어? 순환하는 육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지하수. 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옆에다가 그냥 참고로만 해놔. 이건 나중에 3단원에서 나오는 엘니뇨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무역풍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어떻게 되면 약해지면 해수층이 동태평양으로 뭐 해서 확장되어 뭐가? 수온. 그럼 수온은 바닷물이지. 누구 때문이고? 바람 때문이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다. 문장을 읽어보니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네요. 오케이. 그거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현상이 바로 이름이 뭐냐면 엘니뇨입니다. 뭐라고? 엘니뇨인데 지금은 엘니뇨가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엘니뇨라는 현상을 미리 알고 있는 학생이면 좀 어때? 그나마 좀 수월하겠지만 문장만 봐도 바람, 공기네, 바닷물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장은요. 인위적 이동은 대기 중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는 감소할 것이다.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알고 있는 거. 요거지. 예, 요거는 참고로 그것도 알아야 되죠. 화학식이 뭡니까? CaCO3죠. 석회암. 됐나? 그러면 왠지 느낌상 이거는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증발 용해. 증발이 늘어나죠. 그거 하나 아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위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화석연료의 소모. 됐어요? 그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탄소순환은 뭐는? 지구의 상호작용 중에 탄소순환은 탄소가 각각의 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만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 요거 하나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기체가 물에 많이 녹으려면 수온이 어때야 돼? 낮아야 돼요. 고체가 물에 많이 녹으려면 온도는 높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3 수준이 되면 이래 됩니다. 야, 지금 현재 바다 밑바닥에도 석회암이 좀 있겠지. 맞아? 이래 된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노? 석회암이 녹아서 물속에 포함되고 다시 뭐? 증발도 많아져. 됐어? 수온이 낮아지면, 전체 기온이 낮아지면 대기 중에 CO2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침전돼서 다시 가라앉을 확률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 순환은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같은 문제에 있는 놈들이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물순환이죠. 왠지 느낌상 맞아요. 그러면 물순환은 대부분 무슨 에너지? 근데 위에서도 나왔었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위에 있었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순환은 항상 뭐를 좀 많이 물어본다? 물순환의 근원 에너지원이 뭐냐? 요거는 좀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탄소순환은요? 그때 달라요. 이래 되죠. 예를 들어서 직권에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많이 나갔다? 어떤 현상이고? 석회암이 전부 확 변해가 CO2로 날아갔대. 뭐 아니면 안 되노? 화산이죠. 그 경우에는 뭡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됐나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보니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에 주로 고산지대에서 나타난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돼 있는데 요거 세 개는요 일단 자료 해석이에요. 뭐라고? 자료 해석인데요.
요 지금 표시해 놓은 세 번째 문장,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 말은 맞을 확률이 어때? 높긴 높지. 대부분 땅덩어리의 모양은 무슨 에너지가 많이 작용하니까. 그런데 주의해라. 풍화 침식에 의한 지형은 뭐라고? 그러니까 지질 구조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지질 구조라고 하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형 그러면 모양이죠. 모양은 비바람에 의해서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깎일 수도 있고 혹은 또 퇴적이 돼가지고 그 위에 쌓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때 풍화 침식 퇴적은 무슨 과정? 풍화 침식 퇴적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A는 요거는 자료 해석이고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B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지구온난화가 뭐고? 지구온난화 그 자체만 놓고 얘기하면 지구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감으로 할 수 있는 거, 바다에 녹아있던 새끼가 전부 어디로? 대기로 나가서 CO2 비율이 또 높아지겠네. 그럼 지구온난화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거고? 탄소가 대기에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반대 과정 뭡니까? 호흡. 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이런 거야. 야, 지금 실질적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서 그냥 문장만 채취해 왔잖아. 요런 걸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뭐냐면 여기서 당장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어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대부분 공부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간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좀 잘 됩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주제 5를 보니까요. 처음에 현재 오존층은 B 시기에 형성되었다. A 시기는 현재보다 온실 효과가 컸을 것이다. 유해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차단은 C 시기에 시작되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소율은 D가 E보다 크다. 자위권 형성으로 자외선이 차단되어 육상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A에서 가장 크다. 이게 뭔 내용일까요? 얘는 누구? 뭐? 오케이. 원시 지구의 탄생 또는 지구계의 탄생 형성 과정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구계 형성 과정이라 그러면은 이거 전체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괜찮아. 마그마의 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는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이 문제 풀려면 순서부터는 알아야 되죠. 1단계 뭐고? 부딪히는 건 뭐? 누구의? 미행성들 간의 충돌. 됐어요. 그 1단계. 그 다음 2단계가 마그마의 바다. 그러다가 이제 식어서 지각 형성. 그 다음에 수권, 생물권 형성. 대강 요렇게 갑니다. 맞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마그마 바다인데 마그마 바다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지구하고 최초의 미행성 상태의 지구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마그마 바다를 거쳐오면서 변한 겁니다. 맞아요. 첫 번째 차이 크기가 다르죠. 마그마 바다를 거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됐다? 증가됐다. 그 다음에 초기의 지구는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균일한 상태인데 현재는 멘틀과 핵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분리가 언제 일어났다? 그게 아마 느낌상 이걸로 안 느껴져요.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현재가 높아요? 초창기가 높아요? 초창기가 높겠죠. 왜? 가장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섞여 있는 상태하고 지금은 무거운 것만 골라가지고 중심부에 가 있잖아. 그러면 중심부의 밀도는 현재가 훨씬 더 높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면 온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된 포인트는 이거야. 한 여기서부터는요, 여기까지는 전부 뭐냐 하면 마그마 바다 시절에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분화가 일어나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참고 자기권 형성은요 언제 됐는데? 이것도 마그마 바다 시절에 일어났어요. 됐나? 지구 자기장 있지? 나침반 들면 자기장 있잖아. 지구 자기장은
언제 누구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거고? 외핵 때문이죠. 그러면 외핵이 처음으로 핵이 분리되는 시기부터 뭐가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여기 계시는 학생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는 뭐고? 태양에서 뭔가 입자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걸 막아주는 거고, 자기장이 자외선 막을 수 있나? 못 막아요. 자외선은 누가 막아요? 오존층이 막아요. 됐나? 즉, 만약에 육상 생물이 등장하려면,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기권 형성으로 자외선이 차단되나? 이미 이 문장에서 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기권 형성이 되고 한참 뒤에 누가 만들어지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입자도 막아주고 자외선도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주제 6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안 한 거죠? 지진입니다. 뭐라고? 요건 요렇게 말합니다. 봐봐. 언뜻 봐도 뭐?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뭐? PSC 동그라미. PSC가 뭘까? 알아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됐어요? 오타가 나왔네요. 지지은이 아니고 지진은.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규모.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만 했는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제시된 제시문도 들고 왔는 거예요. 봐봐. 기상청은 오늘 7시 2분경 백령도 남쪽 31km 깊이에서 몇 킬로미터? 31km 깊이. 따라서 이 지진은 천발 신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알겠어요? 화산하고 지진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이미 강의했죠? 있습니다. 천발 신발을 나누는 기준은 100km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100km 돼? 안 돼? 안 되니까 얕은 지진. 됐어요? 만약에 진원이 한 120km 된다? 뭐다? 신발 지진. 됐어요? 규모 또 나오네요. 그죠? 발생하여 백령도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됐어요? 근데 연마하고 같은 문제가 지금 위에 거 3개네. 맞아? 그제? 그래서 보시면 PSC는 서울보다 부산에서 더 크다.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다. PSC와 누구와의 관계? 진원까지의 거리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야, 백령도면은 서울이 가까워, 부산이 가까워? 서울이 가깝잖아. 백령도 어디 있는데? 상식을 키우자. 백령도는 경기도, 인천, 오케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서해안에 있습니다. 됐죠? 그럼 백령도에서 지진이 터졌대. 서울이 가까워, 부산이 가까워? 서울이 가깝잖아. 따라서 잘 들어.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진원에서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PSC가 길게 측정됩니다. 됐나? 처음 듣는 것 같지? 방과후 시간에 했어. 이미 중간고사 치기 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수학여행 갔다 와서 한 이틀 쉬고 나서부터는 공부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뻔히 지금 다 주고 하는데 내가 보살입니다. 모의고사 쳐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못 쳤다 해도 내가 뭘 하겠어요? 지 인생인데. 맞아요? 근데 뻔히 지금 눈앞에 두고 놓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진은 천발 지진이다. 천발 맞아요? 맞네. 이거 보고 판단한 거야. 됐어? 서울에서 측정한 규모는 4.9보다 더 작은 값일 것이다. 요거도 설명했어. 규모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와 같이 나온다? 진도. 요 두 개의 차이점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P파의 전파 속도는 S파보다 빠르다. 중학교 때 했던 상식선입니다. 그죠? 요것도 다 있습니다. P는 S파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S파가 더 크고요. 그 다음 A가 길수록 진원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 100% A의 길이는 PSC 길이를 표현한 걸 겁니다. 그림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표면에 흔들린 정도 밑줄 그어라. 이걸 뭐라고 하노?
이게 바로 진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진도. 그 다음에 지진의 규모 나오죠. 또 규모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진원까지의 거리, 줄여서 진원거리 또는 진안거리로서도 지구과학원에서는 무방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거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요소를 딱 얘기해보면 이런 거네. 거리, PSC, 피파, 에스파, 성질, 그 다음에 진도와 규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구분하는 거.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7. 우리나라에서 나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 가해 경보가 발령되면 책상 밑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된다. 언뜻 봐도 가해 경보가 발령되면 이거는 지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 이 지진은 아닐 거 아니야? 태풍.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제가 요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 가가 사태입니다. 나 그림은 쓰나미예요. 알겠습니까? 지진. 됐어요? 그러면 둘은 공통점이 있나 없나? 지질학적 피해예요. 뭐라고? 2-1 단원의 제일 마지막이 지질재해의 종류와 뭐 대책 이거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지난 3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됐나? 근데 이 문제는 앞서서 봐봐요. 사태는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권과 직권해도 되고 기권과 직권해도 돼. 맞아? 혹은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인간이 함부로 막 나무 졸라 쳐베고 이지라면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잖아. 맞아? 그런 상호작용으로 설명 가능하고 지진이나 해일도 그 직권과 수권, 직권과 수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도 문항이 변형될 수 있다. 8번은 뭐겠습니까? 이거 에너지죠. 신재생. 전부 지하자원 되겠습니다. 뭐라고? 지하자원 분류하면 광물자원과 무슨 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은 금속, 비금속. 철광석은 금속광물. 그죠? 석재석은 비금속. 재련 과정은 금속광물인 경우에만 적용돼. 맞아요? 그 다음에 석재석과 고령토 역시 비금속광물. 똑같은 말 나오네. 재련 과정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금속광물 자원에서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광상 좀 기억해 놓읍시다. 이건 좀 외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됐니?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광상 정도는 좀 기억해놔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문장 봐봐. 퇴적 광상에서는 비금속 광물만 산출된다. 요런 거 왠지 답이 아닌 것 같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암석과 광물이 풍화 침식작용을 받은 후 퇴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석회석, 고령토, 자철서, 사금 등이 산출된다. 옆에 써라. 이게 퇴적 광상의 설명입니다. 이걸 실어주고 문제를 냈다 이 말이야. 됐니? 그 밑에 있는 거. 지각에 있는 광물이 열 또는 압력을 받아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흑연, 활석, 석면 등이 산출된다. 변성광상. 그 밑에 게 뭐다? 마그마로부터 어쩌고 화성광상. 그러면 아까 퇴적광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끝에 보니까 뭐 있어요? 자철석, 사금. 이거는 비금속 광물이 아니라 금속 광물이네요. 그죠? 뭐 이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도자기 원료 누굽니까? 고령토. 그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친환경 에너지만 모아놓은 거죠. 네. 발전량 예측. 무슨 말이고? 여러 가지 중에 날씨 영향 안 받는 것. 즉, 근원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죠?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리한 발전 방식이다. 그럼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가 따로 일본보다 유리한 거 있나? 아니요. 딱히 없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야, 씨, 화산이 뻥뻥 지열. 알겠어? 그럼 100% 이거는 뭘까? 지열 발전인데 말을 반대로 써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동해보다 황해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력, 조류. 그죠? 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각각의 친환경 에너지에
에너지 전환 과정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태양광 발전이 발전 방식은 좀 다르지.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이 있다. 대부분이 다 제약이 있는데 특히나 제약이 심한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근원으로 두면은 좀 심하다. 근데 사실은 지열 발전도 제약이 있는 거 아니야? 밑에 뚜렷한 데 없으면은 돼, 안 돼? 아무 데나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런 형태로 밑에 게 거의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는 일단 종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도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특히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 거. 조력은 우리나라 어디서 제일 좋아? 서해안이 짱이야. 이거 하나. 됐죠? 그 다음 각각의 방식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력 생산량을 예측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좀 이해됩니까? 예. 요건 뭘까요? 졸라 쉬운 겁니다. 토양. 토양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 나올까? 그림이. 이거 쭉 나와가, 그죠? 밑에 뭐, 기반함, 모질물, 심도, 표토 주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ABC로 바꿔놓거나, 맞아요? 근데 보면, 봐봐라. 물어보는 게 다 똑같습니다, 매년. 유기물 그러면, A고 B고 나발이고 하네. 유기물 그러면, 표토. 토양의 생선 순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점토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심토. 그 다음에 또 생선 순서 나오고요. 그 다음, 생물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유기물이 많다라는 말과 같죠? 표토. 물질이 침전돼서 형성됐대. 심토. 점토의 양이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심토와 표토의 두께 차이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순서죠. 토양유실은 당연히 표토가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비바람은 표면에 불어닥치지 지하에 비바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토양 문제는 보세요. 몇 문제 나왔노? 160607, 150607, 1406, 16. 세 문제 매년 한 문제씩 나왔네? 땡큐 하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 솔직히 토양 같은 문제는 다른 학교에 있는 애들도 잘 맞출까 못 맞출까? 잘 맞춰요. 잘 맞추죠. 이런 문제는 이런 거야. 나오면 땡큐 했다가 틀리면 조지는 거야. 그나마 이게 지금 6월 모의고사니까 아 내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수능 당일날 저런 거 틀리면요 도깨비 됩니다. 이제 평생 칼 꽂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심장에 칼 꽂히는 기분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성적에 막 솔직히 너네가 노력을 막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좀 냉정하게 좀 까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잘 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 먹고 살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하게 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성적이 높냐 낮냐는 정말 괴로워 뒤지겠는 순간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는 괴롭다 생각하고 자는 거야. 알았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잠시 잠깐 딴 생각하고 그래서 성적이 조금 더 높은 애보다 매 순간 10분씩 늦춰졌는 게 누적돼가지고 시험 칠 때 10시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알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고등학교 졸업 전에 그 소실되는 시간들을 한번 최소화하는 시험이 한 번만 있으면 수능 때까지 그 기분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또 성취하는 어떤 기분도 느끼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런 토양 관련 문제 같은 거는 요번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 토양 문제는 암만 내가 못 치는 사람이라도 이건 내가 맞추고 시작하자. 그러면 공부를 이런 부분일수록 더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매무새에 지어놓고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 11은 솔직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판 구조론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문제 숫자 봐라. 네, 졸라 많죠? 네, 한 두세 문제 나왔습니다. 매년. 요거는 지금 현재 방과후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잘 들어라. 이거는 요 부분은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 외울 양도 좀 많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그냥 대강 보면 안 됩니다. 얘는 한 두 번, 세 번 좀 곱씹어서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12.
요거도 아직 안 했습니다. 풍화작용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쉽습니다. 네.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 13. 뭔가 간격이 좁은 걸로 봐서 졸라 많죠? 뭡니까? 뭐겠습니까, 이거? 한반도의 지질 1-3. 됐어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야. 봐봐. 빠르게 읽어볼게. 잘 봐라. 제일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느낌 참 옵니다. 퇴적층에서 형성되었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거는 지질시대에 알고 있느냐 이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바다, 육지에서 형성되었다. 요거는 확실하게 하려면 화석을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된다고? 공룡발자국, 육지, 암모나이트, 바다. 됐어요? 고사리, 육지. 고사리 절대 바다에 없다. 조심해라. 알았어? 고사리, 왠지 바다에, 상상으로 세상을 만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내용이고? 육각기둥, 주상절리, 현무암, 시대는? 신생대 아니요. 생각해야지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주상절리 나오고요. 또 주상절리 또 나오고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 표현하자. 해식절벽은 뭔데? 깎인 거. 파도에 의해서 깎인 절벽. 그냥 바닷가에 있는 돌. 알았어? 전부 해식절벽. 그러니까 당연히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 맞아 틀려. 이 문장 자체가 맞는 말이야. 그 문제 전체가 잘못된 문제라 하더라도.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규암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변성작용을 받은 동네래. 무슨 시대고? 성캄브리아. 알았어? 그 다음에 지층이 퇴적되는 회암력을 받았다. 습곡이겠네. 이것도 역시 변성이지. 뭐? 성캄브리아. 예. 표면이 양판 거칠절로 층상으로 벗겨진 판상절리 구조 화강암인데 밑에 화강암까지 친절하게 전환네. 무슨 시대? 칵 죽여버려줘. 중생대. 알겠어요? 예. 전리구조는 나의 전리구조라고 했으니까 판상인지 주상인지 모르겠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를 설명한 거고, 영험이 급격하게 냉각될 때 이거는 주상전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를 이루는 암석은 나보다 먼저 생성된 것이다. 이거는 지질시대 판단할 수 있느냐. 만약 화강암하고 현무암이 나왔다. 누가 먼저고? 화강암이 중생되고 현무암이 진생됩니다. 전리구조, 압력의 감소로 형성된 것은 판상전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상전리, 중생대, 지하수에 의한 용해작용, 이거는 뭐냐면 지하동굴. 알겠죠?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또 나왔네. 그죠? 또 석회암지층, 고생대, 강원도. 그래서 고생대, 강원도니까 뭐? 삼엽층 화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흔이 나타났다네. 수심이 얕은 환경. 됐어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150614라고 하는 거는 요번 중간고사 때 시연 등장한 거 있었지? 지영 해가지고 선생님 4명 이름을 내가 써가지고 대화했던 게 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알려주지 마라. 항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 화석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뭐고? 중생대 지층도 있고 새 발자국이면 신생대 지층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삼엽중 고생대 타폰이 어디고 이거? 그거 맨위. 마이산 어디? 딴 거는 기억 못해. 진안 요건 하나 기억해. 알았어? 진안 마이산 타폰이 됐어요? 여감 맞아요. 예. 뭐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건 뭐고? 자원 또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가스아이들이. 그렇지. 해양자원 되겠습니다. 해양자원 2개 나오죠. 뭐 망가니즈 단계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가스하이드레이트나 망가니즈 단계나 저온 고압 환경이고요. 됐어요? 주의하실 점,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매장량은 많아요. 알겠어? 그러나 그것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요. 아님, 그냥 화석연료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망가니즈 단계는 별로 안 나오고. 맨 첫 번째 문장 틀린 거. 뭐라고? 미래 에너지 맞잖아. 주의해야 되죠. 자료를 봐야 알지. 미래 에너지 자원 그러면 앞으로 쓸 양이 많다 그러면 맞는 건데
가스 하이드레이트하고 망가니즈 둘 다를 지칭한 건 망가니즈 단계는 에너지 자원은 아니잖아. 광물 자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지식에 여러분들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이건 뭐겠습니까? 화산. 네, 화산에 대한 내용. 현재 진행 중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5개로 분류한 내용인데 대략 180개 이상의 문장을 몽땅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보셔도 되고 수능 다큐 보셔도 되고 혹은 교과서에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 있죠. 일단은 하면서 했던 거. 그런 내용들을 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총 지금부터 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한 이틀 안에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투자하고 그 전까지 총 한 3, 4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지구학원은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거는 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약 한 90여 명의 5, 6, 7, 8반 학생들이 지구학원을 칠 수도 있죠. 90명 모두가 모의고사에서 1차 소원은 이거예요. 제발 9등급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8등급도 없었으면 좋겠다. 제일 못했는 게 7등급이다. 과학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과거 애들도 보면 내신은 걔들도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겠어. 9등급까지 있지만 모의고사가 어때? 다 1등급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알겠어? 그 나는 그 정도는 기왕 공부하는 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씨, 우리는 뭐가 안 돼가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당위성이 없을 수는 있었어요. 됐나? 그리고 공부도 약간 뭐가 필요하냐면 습관이죠. 원체 노는 데 익숙해진 인간들이다 보니까. 방학 지나면서 슬슬 한번 이제 영진고 학생들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입에서 단내 나도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각오하고 따라오도록. 알겠어?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차시 5월 24일 때는 중간고사 문제집 들고 오십시오. 알겠죠?